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국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한화 이글스가 5연승하기 직전인 날, 9시 4분에 신의 한수 들어갈게요. 한 2분 정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나는 준비하고 있는데, 저 시세판, 방송하기 전에 들어가는 시세판 여러분들 몇 명이 저런 걸 갖고 꿍얼대야 돼요, 저런 걸 갖고. 저런 거 꿍얼대면은 2분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신의 한 수 둘 게 없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둬야 되나요? 뭐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시장은 신의 한 수든 뭐 신의 백수든 전략은 똑같아요. 여기 보면 이종복이가 핵심 주도주 전략 해갖고 17, 24, 31일 해갖고 세 번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먼저 대놓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이걸로 게임 끝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뭐 어쨌든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다만 이 영상의 제목을 뭘로 뽑아서 이토마토가 어떻게 썸네일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참고적으로 썸네일 내가 만드는 거 아니고 이토마토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한화 이글스 5연승이니까 물론 뭐 이강철 감독이 지금 이거 방송 보시면 서운하게 생각하겠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한화 이글스가 저렇게 무서워요. 한번 분위기 타면. 최근에 소외받는 분들, 이종복이가 이거 직전에 한 3번, 4번 정도의 방송을 보면 진짜 그게 다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 있고 막 그럴 때 이게 교회에 댕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절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진짜 막 복잡할 때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신의 한 수가 뭔지 아세요? 될 대로 되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뭐 하려고 하다가 시궁창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그쪽 용어가 있긴 있는데 뭐 지금은 내 웃으라고 한 얘기고, 어쨌든 간에 한번 오늘 가볼 테니까 한번 잘 참고하시되 이따가 9시 15분에 한번 이토마토 PD가 한번 보세요. 이따가 9시 15분에서 18분 사이에 미국장 막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지금 9시 7분인데 먼저 알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화 이글스 오늘 이긴다고 장담하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그게 있어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대세판단법 108 중심이론 패턴 매매 옵션. 지금 요거 갖고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방송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이론은 5월 달에 이미 강의 끝났고, 이거 패턴 매매는 이달 중말순, 8월 중말순쯤에 있는데, 주식 잘하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으면 한번 신경 써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옵션 가격 구조는 뭐 맨날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변곡점에 변동성이 크면서 가는 주식만 잘 가고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6월 21일인가쯤에 방송 보면 희한하게 차별화가 나오면 변동성이 나와야 되는데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미스터 진단에서 시장 전략 얘기해 준 거 있을 거예요. 그게 7월 11일부터 변동성이 생겨버린 거죠. 이게 방송 용어로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토마토에서 받은 교육에 의하면 될 수 있는데, 괜찮죠? 거시기만 아니면 된다고 했으니까. 방구 자주 꾸면 똥 싼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도 안 되는 줄 알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방구 자주 꾸면 똥 싼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차별화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변동성이 한번 생기는 게 결국은 변곡점. 그 다음에 추세 목표치. 그죠? 그리고 그 시점에 옵션 가격 구조 봤으면 옵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면
뭐 당연히 지수는 밀리겠지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기본적인 어떤 특징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간단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 추세 매매, 그 다음에 변곡점은 대표주 선취매에 이게 이제 할 말 많아요. 근데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거는 맞춰주면 본전, 틀리면 생맥주 안주거리. 그죠? 근데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생맥주 안주거리가 될까봐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맞춰줘봤자 본전이고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개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일단은 주식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주식이 올라가는 게 나중에는 되게 나쁜 경우도 나와요. 그건 아작나기 직전에 올라갈 때는 방송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했고 지금 이걸로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주가 아마도 요거였을 겁니다. 분기초 조정. 이것도 설명하면 되게 재밌어요. 시간이 아까워서 얘기 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외국인 주도용 삼성전자서부터 뭐 요거 했었고, 오늘 할 방송은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이거. 핵심 주도주 해가지고, 이것도 작년도 미스터 마켓 할 때 분기별로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천천히, 신의 한수 업종 대표주, 닫았네요.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이거. 뭐 보여도 상관없잖아요, 이거. 여기 미스터 마켓 찾으면 이게 여러분들하고 작년도에 했던 미스터 마켓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나만 치면 돼요. 삼성전자. 여기 지금 보면 5월 15일 날 요때도 변동성 되게 세게 생기기 직전 5월 달 방송. 삼성전자 필두 반도체 관련주들 모양을 만들고 있음 하면서 이거 작년 방송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여기 이토마토 필이 이거 기억나죠? 요새 사람들 이거 다 까먹었나 봐. 그죠? 예. 작년도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맨날 2차 전지만 날아가서 여러분들 호강에 요강 타고 구름에 둥둥 떠댕겼던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약한 거라니까. 어쨌든 주도주 얘기할 때 항상 분기 쪽에서는 저런 얘기 항상 얘기하고, 저 때는 2차 전지나 반도체들은 날아가고 있었고 저기로 날아가고 있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애들은 모양을 만들고 있음 정도밖에 안 됐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어때요? 하이닉스만 하늘 높이 날아가고 한미반도체도 하늘 높이 날아갔다가 뭐 흘러내렸지만은 이게 작년도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여기 이제 6월 달쯤 되면 이제 이격이 큰 반도체는 이격 좁히기 하면서,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또 반대로 모양이 만들어졌음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내가 누차 얘기지만 우리는 3년 동안 똑같은 방송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머리가 맑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 그게 추세 패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가볼게요. 그리고 환율 보고 갈게요, 여러분. 미스터 진단 다음 주 전략 할 때마다 얘기한 거 보세요. 지금 환율이 최근 5월 달부터 이게 종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이 섬세함, 오후 9시 2분 역외 환율이라고 이 화면에다가 딱 보여놓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우측 여기 잘리나요? 여기 보입니까? 여기 보면 처음으로 어쨌든 음봉이 크게 나오는 게 요 5월달 여기 이후에 지금 처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외국인 저자들은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단 얘기잖아요, 지금. 이것도 얘기해 줬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오늘 밤 FOMC에서 파웰 의장 연설할 때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 아직 대통령 되지도 않은 사람, 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트윗만 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봤을 때는. 그 확률도 있긴 있으니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해 드렸는데, 어쨌든 환율이 지금 장대음봉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달러입니다. 달러는 보세요, 여러분. 달러는 이미 꺾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달러만 요거만 꺾여서 달러가 이쪽으로 오면 지수 400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종합이 나락으로 갈까봐 쫄아가지고서 주식시장 막 무서워하는 사람들 천질 텐데 갑자기 400이 넘어가요. 막 일하고 있으니 이게 먹히겠습니까? 엔드. 그 얘기를 지금 이거 달러 하나 갖고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모합니까? 이종복이가 이토마토에서 16년간 방송했는데 그렇게 무모한 사람 아닌 거 알죠?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고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정확한 거예요. 대신 이제 이렇게 죽다가 다시 이렇게 또 돌변해 갖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죽다가 돌변해서 저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또 장 날아가는 거고 그런 건 당연한 거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얘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달러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채팅창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증권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을걸? 달러가 꺾였지 않습니까? 게임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미 지수가 이격이 떠 있고 차별을 받고 있고 변곡점이 있고 그러면 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달러가 이렇게 꺾였는데 만약에 미장이 폭락하거나 어쨌든 좌우당간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엇이 부각될 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마 여러분들 10,000번도 넘게 얘기했을 거예요. 엔드. 지금 대답 못하는 사람들은 뭐 주식시장 왜 이래요? 이런 얘기 할 그것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혹시 채팅 지금 막 올라오나요? 그렇지. 저분은 정확히 안 해요. 저분 박수. 저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저분 지금 저 KVS2575 저분은 주식 투자 요새 잘하고 있는 분 같은데요. 저런 사람 박수 쳐줘야 된다고. 달러만 꺾이면 게임 끝나고 종합 400 가는 건 정해져 있는데 달러가 꺾였는데도 미국장이 급락하면 경기 침체에 경기 침체. 그래서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지표 중요성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미스터 진단이나 이런 방송할 때 경제지표 나왔을 때 그 경제지표 해석해 주죠. 그럼 지표가 경제가 좋은 지표로 나오는데 달러가 꺾여. 그럼 왜 그러겠어요? 금리 인하가 반영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아마 엔캐리 쪽, 엔화 쪽의 영향도 있긴 있을 텐데 그럼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수급이 꼬여갖고 오히려 박살날 수도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알고 주식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설명을 다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내용은 그냥 한 귀로 듣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고 우리는 목숨 걸고 그것만 봅니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거만 쳐다봐요. 그거만.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얘기하는 거고 지수를 부담 없이 얘기하고 지수가 기가 막히게 맞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외환 변수와 외국인 누적 수급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좌우당간 지금 현재까지는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대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일 FOMC 이제 새벽에 파웰 의장 연설할 때 저 달러도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쨌든 뭐 저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갖고 이제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반도체는 지금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게 방송이 달라질 거예요. 대신 나중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위로 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실시간이에요. 보세요. 나스닥 또 쏘고 있잖아요. 벌써 아까 내가 9시 7분쯤에 얘기했죠. 9시 7분에 얘기하고 나서도 나스닥 선물이 벌써 50p 가까이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시점에. 그래, 어쨌든 나스닥이 18,725 찍고 이거
이종복 유튜브에, 그죠? 이종복 유튜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난주 미스터 진단 미국장 지수 분석 기억나시죠? 25오차예요. 25오차. 지수가 1000이 넘게 흔들리는데 25포인트의 오차로 조금 덜 빠지고 지금 500이 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ADP가 21시 15분에 예정되어 있었고 낮게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종복이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보면 이거 고용은 지금 수그러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 실업률 4.1 나왔고 조건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저놈의 엔비디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놈의 엔비디아도 여기서 말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저놈의 엔비디아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엔비디아 110달러 이하에서 100달러 쪽으로 오게 되면 이쪽에서는 다시 매수 타이밍 오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제 이 음봉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됐겠냐마는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것은 추세 패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엔비디아가 오늘 끝까지 올라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엔비디아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가 우리나라 반도체가 너무 디테일한데요.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10시 타임이거든요. 10시 타임만 돼도 이토마토 PD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겠다고 하면 그죠? 10시 타이밍만 해도 반도체 별 볼 일 없었어요. 보세요. 별 볼 일 없었죠. 근데 오늘 종가에 반도체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선반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환율은 그냥 제낄게요, 여러분. 오늘 종가상으로는 반도체 쪽이 시세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쪽이. 엄청나죠? 대신 오늘 우리나라까지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한쪽으로 매수세가 확 쏠려버리니까 다른 쪽이 눈치 보면서 꼬랑지 내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건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FOMC가 무사히 지나고 미국이 장대양봉으로 뽑았다. 그러면 반도체 내일 또 갭상승 나와서 갭상승 나온 뒤에 이제 붙은 쪽, 저항에 붙은 쪽이나 매수세가 안 들어가는 쪽은 음봉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매수세가 붙는 쪽은 버텨주면서 이제 오늘 못 올라간 쪽이 순환매가 나오면 그쪽이 올라가면서 지수 받쳐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머리로 그런 거 정도 생각하려면 추세와 패턴을 알아야 되고 섹터를 알아야 돼요. 섹터를.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섹터는 어떤 흐름이고 2차 전지는 어떤 흐름이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최소 분기에 한 번 정도 아니면은 미스터 진단에서 최소 2달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해주고 그랬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냥 딱 여러분들한테 6, 7개 섹터 위주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했지만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보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반도체는 단기, 중기 하락의 끝자락. 얘들은 추세가 상승 추세였으니까. 그리고 칩 관련주나 얘네들이 과매도 오버슈팅. 과매도 오버슈팅은 섹터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면 그거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세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거나 고점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던 쪽은 아마도 그때는 이제 탄력이 떨어질 겁니다. 내일 가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잠깐만, 이거 말고 이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걸로 갈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걸로 계속 가겠습니다. 2차 전지는 반대예요, 여러분. 2차 전지는 단기, 중기 하락의 끝자락이 아니고 하락 추세의 끝자락. 아시겠어요? 이게 왜 2차 전지가 늦는지 진짜 얘기를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혓바닥 돋았어요. 혓바닥.
하도 얘기 많이 해갖고 이 사람아. 야, 어쨌든 2차 전지는 추세 하락의 끝자락인 거고 제약주나 요쪽은 추세 반등의 출발점. 그럼 하나만 물어볼까요, 여러분? 상승의 끝자락이 좋은 말일까요? 상승의 끝자락, 반등의 출발점이 좋은 말일까요? 주식으로 따질 때. 그 정도는 알아들으시네요. 근데 보세요. 반등의 출발점이 더 좋은 말인 거예요. 상승의 끝자락은 거의 상승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끝자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승이 끝났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나 이런 거는 상승의 끝자락으로 얘기하는 종목들의 차트가 되게 위로 올라가고 있겠죠.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이토마토 이 종목을 이제서야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게요. 말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말을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습관이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말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 어쨌든 제약이나 이쪽은 이제 반등의 출발점인 거예요. 길게 보는 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금융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쪽이고요. 아직 슈팅이 안 걸렸어요. 금융은 아직 슈팅이 안 걸렸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 단기 오버슈팅이에요. 이거 맞나 틀리나 가보면 알아요. 근데 오버슈팅이 걸린다는 얘기는 급하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가서는 오버슈팅은 단기 매도의 급소다라는 말을 내가 20년간 전문가하면서 얘기했고 이토마토에서 16년간 얘기한 거거든요.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틀린 적이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오버슈팅이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공부자료 안 보여줘도 되죠? 한번 보여줄까요? 시간 오늘 목소리 커지죠? 보세요. 기법 얘기하면 목소리 엄청 커지잖아요. 이 슈팅이라고 해갖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대본에도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예요, 여러분. 추세대 하단은 매수고 상단 매도. 추세대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면 오버슈팅, 하단을 강하게 이탈하면 언더슈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버슈팅이 나오면 단기 매도, 언더슈팅이 나오면 단기 매수에 적합한 타이밍이 됩니다. 대신 또 오버슈팅은 강한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게 특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오버슈팅이 걸려서 가는 쪽은 단기 매도의 급소를 잡되 조종을 받았을 때 보세요. 오버슈팅은 강한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추세와 파동이 진행될 때는 눌림목 조정 시 재매수 타이밍을 잡으라고 하죠. 근데 눌림목을 주지 않고 갔기 때문에 눌림목을 주지 않고 가면 재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고 매도 타이밍을 잡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내가 이래서 기계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년간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의하고 떠들어댄 거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말을 떠들어댔기 때문에 야매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대신 이걸 지키면 돼요, 여러분. 이걸 지키면 주식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100개의 주식 중 한두 개 정도가 빗나갈 수는 있어도 100개 중에 98, 9개는 결국에 가서는 맞아요. 이게. 그리고 뭐 나머지는 패스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저쪽은 오버슈팅 이라는 겁니다. 내 의견입니다. 맞고 틀리고는 가봐야 알겠지만 대신 여기 보시면 오늘 방산 관련주들 다 급락 나왔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여러분? 하나에어로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이게 내가 신의 한 수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내 유튜브에 공부용으로 놔줬지만은 이것도 원래는 여기까지는 열려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요거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 여기를 넘어가면서 슈팅이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욕심을 안 냈으면은 오늘 급락 피해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요쪽 어딘가로 밀리고 더 이상 안 밀릴 때를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눌림목이 나올 때 이격이 떴기 때문에 아마 손이 안 들어갈 거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만약에 여기 뭐 하나 에어로가 지금 요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에어로가 요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슈팅을 잡을 때 여기서부터 잡으면 보수적인 거고요. 이미 슈팅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잡아서 요렇게 가는 거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슈팅을 잡으면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 슈팅 영역을 주지 않고 눌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표치를 주지 않고 눌리기 때문에 이쪽 어딘가에서는 저점 매수를 할 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 선으로 가거나 저기에 부딪히게 되면 거기가 슈팅이라고 해서 거기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지 않습니까? 30만 원을 넘어가는 요 시점이 정확하게 이쪽에서 잡아놓은 기준대로 여기서 팔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미련 없어야 되는데 조선주 쪽은 이렇게 되고도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거고 방사는 저렇게 되고 결국은 하루 더 올라갔으나 밀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잡는 건 야매고요. 이건 야매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 작년도에 거의 분기는 이 방송만 했잖아요. 하도 반도체 2차 전지가 날라댕겨갖고 이거 위주로만 방송했었잖아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작년에 이런 설명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금융주는 아직 슈팅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지 정도는 간단하게 나오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슈팅은 아니어도 그냥 내 의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금융주는 KB금융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 이건 슈팅은 아니어도 올라가는 패턴이 야매형 상승 쐐기형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또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나는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은행주는 밑으로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은행주는 아예 말도 안 하죠.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보면 지나간 것 갖고 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있는 것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KB금융은 고점이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저점이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쐐기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완벽한 쐐기가 되려면 여기가 고점이 조금 더 높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점이 조금 높아서 고점은 완만하게 이렇게 높아지고 여러분 고점은 완만하게 올라가고 저점이 더 이쪽으로 와요. 이렇게 와갖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더 가파르게 저점이 올라가면 이건 100% 상승 쐐기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탈하는 음봉 나오면 그냥 주식 선물 매도 치면 대박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근데 야매급입니다, 이건. 그래서 억지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라 여러분들한테 금융주는 얘기 안 하는 거고요. 지금 몇 명인가요? 봐봐. 오늘 좋은 얘기를 조금만 더 해줄게요. 대신 근데 여기서 바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요거 먼저 하고 가야 되는데 2차 전지는 이걸 뒤집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이걸 뒤집었는데 종목별로는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2차 전지를 웬만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설명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종목에 따라 차별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 대주전자가 요새 반등이 나왔으니까 되밀려도 상관없으니까 이걸 갖고 한번 얘기해 보면 대주전자 같은 거는 슈팅 잡고 하는 게 어렵죠. 이런 거는 슈팅을 잡고 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얘는 작년에 못 올라갔으니까 슈팅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이 주식 자체는. 그래서 지금도 움직임이 양호한 거고요. 이쪽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겠습니다. 금융은 상승 추세가 유지고 조선은 단기 오버 슈팅이다. 그 다음에 로봇 AI는 소외주예요. 소외주. 그러니까 로봇하고 AI 쪽은 반도체나 2차 전지 이것도 지금 보면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장중에 대본을 만든 거예요. 장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방송하려고 대본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종복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본 만들고 그 다음에 미스터 진단할 때도 장중에 그냥 다음 주 전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장 마감한 다음에 이거저거 보고 미스터 진단하기 전에 미국장 보고 하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실시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방송할 걸 만들어 놓고 지표 해석하고 미국 시장 움직이는 거 앤드 참여자들 봐가면서 강약 조절하는 거죠. 자, 패스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장은 아까와 같이 추세, 변곡점, 투자할 거냐, 매매할 거냐. 요 네 가지만 알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는 장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줄 얘기가 없을 만큼 되게 간단한 시장이에요. 어쨌든 변곡점이 지나야지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글쎄 이게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건 적절한 예가 안 돼. 그냥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는 물 한잔 하고 갈게요. 애지중지하는 컵을 조심스럽게 먹고 막 닦고 조심스럽게 먹고 닦고 하다가 손이 저려서 컵을 떨어뜨렸네. 컵이 깨졌네. 어쩔게요. 그냥 정신줄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컵을 사든 똑같은 컵을 만들든 그건 나중 문제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그냥 시점, 그 순간 지나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할 거 있어요? 뭐 깨진 컵 다시 붙일 겁니까? 안 깨지는 게 중요한 거지. 안 깨지는 게 이미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깨져버렸다면.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건 포기가 아니고 그러한 마인드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식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추세 변곡점 매매 투자고 변곡점은 지나가면 끝이고 추세는 슈팅 걸리면 밀리는 거고 언더 슈팅 걸리면 반등 나오고 하락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시 상승으로 바뀌고 상승으로 바뀌기 전에는 혼조 국면 나오고 혼조 국면 나온 다음에는 완벽하게 도는 거고 돌기 시작하면 되게 오래 가는 거고 간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뭐가 어려운데? 그죠? 손실난 계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좌를 차라리 2개로 나누라고. 뭐 지금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의미 없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가장 기본적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공 투자 필수 요건 제1.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맞죠? 양봉은 매수세, 음봉은 매도세 그 매매 기법보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강조하는 건 기준과 원칙이지 않습니까? 성공 투자 필수 요건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거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요거는 야매권에 이건 야매입니다. 야매. 저거는. 그 다음이 강한 주식은 아름답다. 적게 잃으면 오래 산다지 않습니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실전기법 108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 그 다음이 3% 수익보다 2%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라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연달아 3개가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주식으로 얘기하면 신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마인드 컨트롤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고 팔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매나 뭐 대충 뭐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은 매수해서 3년 만에 10배 수익 날 주식 이런 얘기 제일 먼저 하죠. 나는 그냥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말밖에 안 해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종복이가 하는 얘기가 주식을 하려고 하거나 멘탈이 나간 사람들한테는 진짜로 중요한 방송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나는 16년간 저런 얘기만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얘기해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허스키한
신 목소리도 아니고 찢어지는 목소리도 아니고 분명히 어떤 목소리는 목소리인데 자다가도 이제 이 목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아이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예. 이 목소리 한 번은 들어야만 내가 봤을 때 하루가 마감되는 사람이 아마 3명은 있을 거예요. 3만 명 있어도 지금 현찰을 파네. 그래서 어쨌든 보다 보면 지수 전략 나스닥은 진짜 100점 100승이 아니고 만점 만승이죠. 이거 엉뚱한 데 가서 헤매는 사람들 이토마토 신의 한 수 보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주도주 전략이 쉬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승 추세, 하락 추세에 답이 있었던 거죠. 상승 추세기 때문에 저점을 얘기했을 때 적중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상승 추세니까. 상승 추세는 저점이 높아지는 걸 상승 추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래소 여러분들 지수 전략과 다음 주 시장 전략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에 지지 저항 얘기한 거는 거의 슈퍼컴퓨터 수준으로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보면 항상 여기 보세요. 7월 26일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나스닥 반등 우세를 받지만 여기 보면 18,750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지의 첫머리였죠. 아까 18,725 찍었잖아요. 이토마토 PD는 그런 거 알고 방송 듣는겨? 그럼 이건 우연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잖아요. 변동성 거의 끝자락이다라고 이미 지난주에 돼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 월화 타이밍 왔다 갔다 진짜 엄청 오지게 심하게 했죠. 바닥에서 그 정도 나와야 바닥 다질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엔비디아 및 빅테크 실시간 분석하고 물음표 했잖아요. 오늘 이 종목 유튜브에도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 분석한 거. 자, 그 다음 거래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텐션. 거래소 375에서 373 플러스 마이너스. 거래소 373 얼마 찍고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빠졌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더 싸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전에는 올라가면 19,50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9,300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2차 전지가 지수가 흘렀어야 되는데 어제 우리나라 개파락 나와서 정신줄 놓고 있을 때 어제 2차 전지 좋았던 거 알죠? 근데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웃으면서 이게 지금 4번째인가 5번째인가 하면서 2차 전지는 지수가 약하거나 지수가 베리베리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수가 올라가 버리면 또 한탄스러울 수 있어요. 얘기 다 했잖아요. 오늘 지수 급등했잖아요. 2차 전지 밀렸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그냥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What's matter? 뭐가 문제인데?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여러분. 그 지난주도 얘기할 거 없죠, 여러분. 지수 7월 12일 날 나스닥 21,000 저항 얘기했는데 2983 찍었고요. 부끄러워서 얘기 못합니다. 더 이상. 창피해가지고. 지수 전략과 이런 게 왜 기똥차게 맞은 거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쪽 지수 쪽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추세가 상승 추세라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수 쪽은 상승 추세예요. 그러나 뭐 2차 전지나 AI도 상승 추세인데 AI는 괌에도 침체형 소외주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분위기가 만약에 확 바뀌어버리면 AI가 그러니까 이런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가 확 혹하시면 안 돼요. AI는 늦는 대신 가면 한 방에 급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AI는 늦는 대신 가면 한 방에 급등한다 그러니까 급등이라는 말에 혹해갖고 먼저 질러놓는 게 문제. 말하는 사람은 한 번 가면 한 방에 급등이라고 하잖아요. 갈 때 됐을 때 가면 한 방에 급등. 그럼 그 가는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거나 노력을 하거나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라고 그 얘기를 해준 거지 질르라고 그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주식이 그런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으라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자, 보세요, 여러분. 어쨌든 좌우단과 나스닥은 계속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권에만 오면 매수하면 수익 나고 지지권에만 오면 매수하면 수익 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해가지고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저점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나쁜 얘기도 하나 하고 갈게요. 한화이글스 내일도 무조건 이겨야 돼요. 여러분, 향후 7거래일에서 14거래일 사이에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 어딘가에서 밀려버리면 고점을 못 넘어간 게 되기 때문에 be careful. 그 위험한 구간이 여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밀릴 때 어쨌든 저점을 안 깼잖아요. 그러니까 N자형 목표치로 여기까지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고 걱정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밀리면 더 밀리는 대로 더 대박의 기회가 있었던 거죠. 올라갈 때 7에서 14거래일 사이에 어떤 흐름을 주느냐가 신의 한 수가 될 거고 나는 이미 다 나와 있죠. 목소리 좀 줄여서 여러분들 안 들리게 속삭여 볼까요?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얘기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백약이 무효예요. 지금 멘탈이 나간 사람들한테는 백약이 무효고 종목이 일단 올라가야 배가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쵸? 예. 그러려면은 날에도 쇼를 해야죠. 쇼를 하면서도 좋은 얘기는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테슬라 마찬가지고. 테슬라가 하락 추세였는데 테슬라가 움직임이 좋은 것은 하락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럴 때 보면 7가지 패턴 매매 6대 캔들 이런 거 하고 막 그러면 관심 많이 가져보세요. 정말 주식은 어차피 장세가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한다라고 생각하고 수익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계좌 손실이 만약에 반토막인 사람은 따블을 내야 되는데 언제 따블 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케바리 땡큐 베리 머치 익스큐스 미 한 바퀴 돌았어? 내가 반토막 났어? 오케이. 나 아직 반 남았어. 한 1-20% 정도씩 3번만 연속적으로 먹어야지 쫑보기만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1-20% 먹고 자신감 챙기고 1-20% 먹고 자신감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첨서버터 100% 아유 이토마토 PD 왜 이렇게 크게 웃는겨? 틀린 말인 거면 얘기하세요. 제가 잘못했다고 수정해 드릴게. 틀린 말 했습니까? 맞는 말 했습니까? 너무나 멋져서 그러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종복이라고. 이런 구간은 지가지게 텔레비 나와서 떠들어대봤자 안 먹혀. 사람들 멘탈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멘탈은 어떻게 잡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나도 영어 공부 못해요? what's matter 막 이런 얘기는 그냥 콩글리시인데 근데 아마 또 물어보면 저기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첨서부터 잘하려고 하니까 막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반토막이 난 거를 하루아침에 복구합니까? 이런 장에서. 벌써 의기소침해지잖아요. 1-20%씩 한 100년 동안 하면 될 거죠. 1-20%씩 100년 동안 천천히 정확하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꾸준히 체계적으로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표어입니다. 어쨌든 아까 방송 시작하고 나서 나스닥 100포인트 올랐어요, 여러분. 19,350이에요. 아, 이거 은근히 불안한데요. 지금도 보세요. 나는 너무 잘 가니까 불안한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19,350 플러스 마이너스가 최저인데 이렇게 되면은 19,500 정도 트라이가 나오고 19,500 찍고 변동성 생기면
내일 이상한 걸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토마토 PD는 채팅창 잘 보시고요. 이 19,500에서 19,750 언저리로 가게 되면 그냥 가기보다는 이쪽 어딘가에서는 또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19,350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고 19,350을 주기 전에는 19,350에서 19,500을 우리가 단기 저항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장이 이 추세대로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로 가거나 넘어도 여기가 이제 단기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락 추세 돌파의 오버슈팅은 없지만은 18,700부터 올라간 걸로 따지면 29,000에서 18,700이면은 19,000, 2,000이 밀린 거지 않습니까? 경기도 2,000 말고요. 2,000이 밀리고 19,700으로 가면 18,700에서 19,700이면 1,000이 올라간 거잖아요. 절반이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빠질 때 14일 가까이 빠지고 그 중에 절반을 하루 만에 올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얼마나 강력하길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이렇게 나스닥 화살표 쏘면 안 되겠지만, 그죠? 혹시라도 또 화살표 쏠지 믿거나 말거나.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다예요. 보세요, 여러분. 2차 전지는 추세가 하락이라 늦는 거지. 보세요. 상승 추세도 하락 추세 끝자락 뒤에 박스권 다지기가 들어가고 돌리고 올라가는 거잖아. 성격 급한 사람들한테 내가 한마디만 해줄까요? 그대들이 한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도주의 한번 질러보세요. 바로 2차 전지 장대양봉으로 날아갈 거고 사자마자 상투 나올 거니까 2차 전지 들어가서 고생하는 사람들 조금 딱해 보이시면 그거 던지고 지금 잘 가는 주도주 질르면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2차 전지는 추세가 하락이라 늦는 거지 문제가 있어서 늦는 게 아니라는 얘기 지금 벌써 3주 이상 얘기하는 것도 나도 진짜 부끄럽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신의 한 수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좋은 얘기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종복이가 중심이론 강의하면 변동성 생기는 거는 국룰이잖아요. 국룰. 맞죠? 2023년 4월 말 타이밍에도 중심이론 온라인 강좌하면서 변동성 대비해라고 강좌했고 잠깐 밀렸다가 신고가 갔고 이번에도 5월 20 며칠 날 중심이론 강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은 추세 변곡점 투자 매매하면 되고 지수 전략, 주도주 전략이 쉬운 이유는 추세가 상승이라 그런데 지금 주도주에서 상승 추세로 갔던 주도주는 저점 매수할 만한 쪽은 거의 없고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했으며 반도체만이 지금 이쪽에 들어와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차 전지는 추세가 하락이라 늦는데 하락 추세 끝자락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약주는 추세 반등의 출발점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섹터 얘기하고 어떤 쪽을 공략해야 될지는 벌써 말이 다 들어간 거거든요, 여러분. 대신 아까 얘기했던 그 변곡점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종복 얼굴이 붓기가 아직 안 빠지지 않았나요? 아이, 부끄럽게. 아니, 근데 희한하네.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얼굴이 분 것 같죠? 저는 파웰 의장 나오는 주간은 그냥 눈팅이 밤탱이에요. 나 그 사람 심리 분석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버냉키 그 사람이 마이크 잡고 그러면 무슨 얘기 할지까지 다 맞췄던 사람인데 모든 걸 종합으로 봤을 때 여기 오타쿠 소리 들을 만한 거 하나만 내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종복은 매월 매년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거 예전에 보여줬죠? 10년치 똑같은 날이 어떤 시세가 나왔는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거고요. 말하자면 재작년 쪽으로 갈게요. 2015년 8월 달도 7월 마지막 날, 이게 7월 마지막 날이거든요. 7월 마지막 날하고 8월 달이 어떤 식으로 장이 움직였으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고서부터 이거를 13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맨날 얘기해줬지 않습니까? 이게 2015년 8월 달이고요. 이게 2016년 여기가 7월 말이고요. 여기가 8월 1일이거든요. 그때 그 당시 시장의 추세는 요런 추세를 그리고 있었어요. 요런 추세를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업종 대표주나 주식은 이때도 제약주는 나락으로 갔네요. 반도체하고 이쪽은 되게 잘 움직였고요. 이런 걸 감안하고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소리 안 들렸어요. 2분 전이요. 자, 2024년 5월 중심이론 강좌에 내가 캔들힐스 얘기한 거 갖고 얘기하고 조금 마무리 좀 할게요. 저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요 시점에 지수 변동성 조심하라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뭔지는 몰라도 요 1번, 2번, 3번 해갖고 여기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부터 긴장하면서 방송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5월 말 타이밍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6월 초순 타이밍이었을 거예요. 여기가. 보시면은 3번 144, 2번 172, 1번 208과 겹쳤을 때 큰 변곡점이고 그때 지수가 고점에 있으면 조심이라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날짜까지 맞춰준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추세 기본 상방에 위로 올라가는 이 추세선 기본적으로 얘기 다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그 세 번째 목표치가 여기 이건 지난번에 보여줬을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목표치로 봤던 게 393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지수가 여기에서 수정돼서 397로 됐다가 402.5 찍고 날아갔잖아요. 5P 정도의 오차 있었죠. 이번에 밀릴 때도 마찬가지죠. 373 플러스 마이너스 찍고 움직였지만 368 정도까지 빠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373을 찍고 움직인 것도 여기도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P 오차고요. 오차가 나는 것도 고점 저점도 일정한 거예요, 여러분. 추세 패턴을 여러분들이 추세 패턴을 좀 정확히 알면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런 얘기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에 오늘 뭐 기념이니까 한화이글스 5연승 기념이니까 내가 7월 25일 야간 강연 방송도 홍보는 많이 했으나 뭐 여러분들 멘탈이 좀 나갔지만은 여기 보면 내 대본 보여주겠습니다. 7월 23일 날 지수 선물은 383에 있을 때예요. 373 플러스 마이너스 밀리는 쪽 얘기했고 그때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 신의 한 수 둘 때 6월 달은 올라가고 있었던 장이었지만 나쁜 얘기했고 기억나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지난주 쪽인 거예요. 지금은 조종을 받고 있는 시장이고 조종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좋은 얘기 했다라는 얘기 분명히 했죠. 대신 이제 종목들이 차별받으면서 밀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저점 나와서 올라가면 한 큐에 올라가니까 종목 밀린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지금은 야간 방송도 안 하고 온라인 강좌도 없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마음 편하게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라도 뭐 그런 거 하면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관심 가지시면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시간 다 됐죠? 들으시오. 신의 한 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늦는 게 결단코 나쁜 건 아니다. 반도체는 과매도 종목도 많고 추세 상승의 하락 조정의 끝자락이니 반도체, 2차전지, 제약 등의 종목들로 다시 시작하시면 성공할 수 있어.